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희신입니다. 오늘은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이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본 뒤에 제목을 말씀드리면 제일 쉽게 전달이 되겠네요. 북한이 아니죠. 제목이 김정은이 트럼프를 믿어야 하나? 이런 그 전문가의 글인데요.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며칠 전에 그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 내용은 너무나도 그 한국 입장이고 그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었는데 문정인 그 특보가요. 통일외교안보 그 특별보좌관이 이런 중요한 때마다 항상 그 미국의 어떠한 그 한국 행정부의 입장을 알린다거나 때로는 이제 본인의 사견이다 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가 나아갈 방향이라던가 참고해야지 될 방향을 미리 이렇게 면역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좀 알려두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그 미국의 많은 그 대부분의 언론 전문가 그리고 한국의 그 보수 진영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겼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글을 그 포린 어페어에 실었었는데 뭐 아주 간단합니다. 한 문장으로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그 위해서요. 한국, 북한, 중국, 미국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루저는 없다. 패배한 측은 없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뭐 CVID가 없지만 그 완전한 그 비핵화에 다 포함돼 있다. 뭐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쟁이 아니고 외교기 때문에 완전하게 뚜렷하게 이겼다 졌다를 가리기가 힘든데 이번에는 뭐 한국도 그 세 번째잖아요. 판문점 그 공동 성명에서 판문점 선언이 반영이 됐으니까 승리자고 북한도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갖고 싶어 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공동 성명에 들어갔죠. 중국의 경우도 쌍중당 표현을 합니다. 이제 서로 주고받고 양보하고 또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정상회담에서 나왔으니까 플러스고 미국은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누구나 다 루저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정인 교수가 어느 나라가 더 많이 가졌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미국 사람들에게 청와대의 그 특보로서 그 설명을 해준 그런 그 기고문이니까요. 완전하진 않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그 비핵화로 가는 길을 닦았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열심히 일하면서 구체적인 것을 향해서 나가도록 인내해야지 된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정인 특보의 이 글에 완전히 반대된다고도 할 수 있는요. 반대는 반대인데 포커스 자체가 미국과 북한에만 맞춰진 그런 그 기고문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고문은 사실은 미국에서 보는 한국이지만 미국 언론도 아니고 미국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한국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당연히 아니고요 하는데 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 이란 대학교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기관에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그 알자지라의 그 글을 많이 쓰고 저널리스트면서도 분석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성격을 가진 그 저널리스트입니다. 세이드 무스타파 코시체심. 이분이 제목이 그거예요. 김정은이 트럼프를 믿어야 하나? 당연히 이제 이란의 핵 파기를 한 것을 바탕으로 가지고 이 기고문을 썼는데 그런데 보통 뭐 미국이 이란의 그 핵협상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 협상하지 않고 스스로 그 파기하고 말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만 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자세히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해서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핵화가 곧 일어날 것 같진 않다. 항상 그 비핵화라는 것은 꼭 그 두 국가와 국가 사이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안전과 다 염려가 되기 때문에요.
그 비핵화 때문에 뭔가 그 핵을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이 또 동맹국 서로 이제 계약으로 얽힌 이런 것 때문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이 뭐 핵이 지금 많이 갖고 있는 나라에 비유하면은 너무나 작지만 아주 예민한 이슈가 되는 거죠. 비핵화가 곧 일어날 것 같진 않다. 그동안 이 국제적인 노력이 뭐 핵확산 방지 조약이라든가 NPT요, 이런 것들이 핵무기 숫자를 크게 줄이지도 못했고 핵 확산을 막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러시아와 전화 통화를 할 때요. 첫 번째 공식 전화 통화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가 두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갔어요. 특히 미국 대통령 마음속에 전략적 무기 감축 조약, 스타트요, 뉴 스타트, 이것이 계약을 맺은 지가 10년도 안 됐는데 오바마 시대에 맺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 미국과 러시아가 핵을 줄이고 있었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싫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대화에서 이것을 아예 없애버릴 그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2월 달에는, 올해 2월 달이죠. 좀 전에 그 푸틴과 대화한 것은 지난해였고요. 2019년 예산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현대화한다 하면서 110억 달러를 백악관에서 요청하고 요구하고 하는 것. 결국은 이 핵무기를 현대화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쫓겨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제 뒤에서 상황실에서 따로 또 같이 화상회의도 하고 하면서 지금 모든 것은 그 기계의 현대화와 여러 가지 정보 싸움이지, 핵무기 같은 것은 있는 것도 줄여야지 되는데 핵무기 같은 것을 계속 늘린다고 하고, 그리고 과거보다 왜 이렇게 줄었느냐고 더 늘려야지,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을 때 저 멍텅구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지금은 그런 핵탄두를 가지고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다 하는데도 그것을 그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수준으로 올려라, 핵무기 감축을 시작하기 전까지로 올려라 하니까 바보, 멍텅구리 소리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도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요. 그게 아무튼 이제 2월 달이었습니다. 핵무기 관련 예산을 늘리라고 요청 내지는 명령한 게 5월 달에 이란과 합의를 취소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JCPOA라고 해서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라는 그겁니다. 유럽 동맹국들과 같이 한 조약이요. 5월 달이었잖아요. 그리고 6월 달에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게 돌파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이제 이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잘 아는데 김정은이 상관하지 않을까?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일, 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이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평양이 트럼프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 몇 가지를 포함해서 많은 기록을 깬 그 레코드를 깨버린 그런 행정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워싱턴이 뭐 비핵화 자체가 국가별 이중잣대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란 사람이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을 비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은 국제 모니터도 하지 않고 인스펙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뭐 국제 비확산 조약 같은 데도 가입을 했고 서명도 했고 하면서도 비밀리에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이웃 나라들과 뭐 끊임없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간헐적으로 큰 작은 전쟁까지 다 포함을 하면 전쟁을 계속하고, 특히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70년 동안 대량 살상을 아주 흔하게 저질렀는데, 아마 이 사람 말은 이스라엘은 수백 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듯 보인다. 뭐 공식적으로는 이것보다는 훨씬 작지만요. 그에 비해서 이란의 경우는 최근 근세사에서는 어느 나라도 공격하지 않았고 국제 핵 사찰단의 사찰도 받아왔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중잣대인 것이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충돌에는 침묵하면서 한 번 하고 가만히 있고 또 두 번 가만히, 세 번 가만히 계속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군사 충돌을 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이란 그 수도 테헤란을 굉장히 압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란과 뭐 이스라엘은 서로 원수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한 대통령이 이란을 지도상에서 뭐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서로 아무튼 이란이 이제 그 미국이 오랜 동안 호메이니가 들어가고 나서 제재를 했었잖아요. 그 제재를 푸는 협상이 이제 끝나고 나서 실제로 협상을 다 하고 나서도 우라늄을 뭐 98%나 포기를 하고 미국이 과거에 오랜 동안 동결했었던 이란 자산, 미국에 물건 사려고 돈 미리 주고 항공기 같은 것이요. 그리고는 그냥 호메이니가 들어서니까 그 돈만 가만히 갖고 있다가 미국이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물건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던 것을 몇십 년 만에 이제 뭐 돈은 그 돌려주면서 협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그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란 딜이 정말 그 뭐 좋은 딜이라고 하지만 윈윈이라고 하지만 워싱턴은 처음부터 이란 핵 협상을 시행에 있어서 위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참 그 듣기 힘든 얘기예요. 미국에서도. 첫 번째, 2015년 12월 바로 이란과의 미국 다른 나라들과 핵 협상에 사인을 하고 몇 개월 뒤에 법을 그 집행을 하던 이제 그때부터 미국은 이란에 갔었던 외국인들이 미국에 이제 그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요. 비자 없이 들어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 없는 사람이요. 그런 것을 막았고 이것 자체가 협상 원칙에 어긋나고 1년 뒤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뭐 이란 제재에 대해서 어쨌든 그 뭔가를 완전하게 그 푼 것도 아닌 그런 식으로 법 같은 것도 새로 만들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포커스가 북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그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그리고 워싱턴에 미국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핵 협상을 다 하고 난 이후에요. 워싱턴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영국도 우라늄을 이란에 좀 준다고 하고는 그 약속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이란은 뭐 다 없애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나라나 에너지를 그 갖기 위해서 우라늄이 필요하기도 하죠. 지금 한국도 뭐 원자력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그 논란이 많은데 그와 마찬가지로 다 없애버렸으니까 대신에 너희는 다 없애버려.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할게 했는데 영국도 약속을 그냥 오바마 행정부가 뭔가를 그 이란에 대해서 까탈스럽게 구니까 같이 또 보조를 맞추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 대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다른 나라들의 동의도 없이 그 한 건에 이란이 무엇을 위반을 했는가 그 협정에 있어서 그 협약에 있어서 조약에 있어서 그런 한 가지의 위반 사항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냥 다른 나라와 함께한 것을 혼자 깨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트럼프 그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보면은 아주 그 최대의 그 외교 정책이 미국은 손톱 조금의 양보도 없이 온 몸통이라는 베네핏을 갖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그 외교 방식은 이란과의 핵 협상을 떠난 뒤에 굉장히 그 파멸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그 단기간에는 좀 그 미국이 곤란하게 하니까 미국에게 좀 엎드리는 그런 그 형편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북한이 다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왜 미국을 믿지 않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그 변덕스러운 결정, 이란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보고도 절대로 그 믿을 수가 없는데 싱가포르에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주 큰 약속을 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그 알자지라의 저널리스트는요. 그런데 김정은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 네. 김정은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 김정은에게 미국은
다른 핵파워 국가는 비핵화를 그 강조하긴 하지만 어떠한 그 세계의 핵무기가 없는 그런 좀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미국도 핵무기 예산을 줄여야죠. 왜 늘립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가져도 적은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그 트럼프의 비핵화, 트럼프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그랬고 오바마가 이제 조금 그 우리가 먼저 핵을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거의 뭐 7,000기 갖고 있었고 구소련은 미국은 그보다 조금 덜 갖고 있었고 몇백 기 정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부터 해체하자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적은 가지면 안 되고 뭐 이스라엘은 미국의 우방이니까 가져도 되고 뭐 이런 거라는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하면서 이제 해병대 훈련까지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당연히 평양도 이제는 큰 양보를 미국이 먼저 한 건 아니네요. 평양이 그동안 여러 가지를 하기는 했어요. 인질도 보내주고 평양도 큰 양보를 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미국이 합동훈련을 중단한다던가 해병대 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은 돈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돈 낭비하는 거 싫어하고 이 같은 훈련을 돈 낭비라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미국은 돈을 절약하면서 평양에게 뭔가를 해줬으니까 원하는 것을 평양도 양보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렇지만 평양이 양보하려면 신뢰가 있어야지 되는데 신뢰라는 것을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신뢰가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또 하나 두 개의 제스처로 생기는 게 아니라 신뢰라는 것은 왜 그 단어에 쌓아간다라는 말을 하겠어요. 70년 그 앙금도 아니고 원수가 완전히 그 하루아침에 신뢰의 그런 방향으로 바뀔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 지금 그 신뢰나 신용, 크레딧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러한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김정은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의 진실을 얘기를 하자면 백악관과 국방부는 폴 울포위츠의 덕트린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 폴 울포위츠가 나중에는 이제 그 세계은행장을 지냈지만 조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아래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뭐 딕 체니, 럼스펠드 장관 이런 강성이었잖아요. 부장관이고 무기 같은 것의 그 전문가, 무기 감축 등등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그 알자지라의 저널리스트가 얘기하기를 미국이 폴 울포위츠의 덕트린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그 협박하고 회유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그 압박을 하고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불량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는 결국 그 미국이 불량 국가라고 딱지를 그 만들어 놓은 그 국가의 정권 교체를 한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 외교라기보다 정글의 법칙을 통해서 그게 이제 메인 그 이슈인 거죠. 폴 울포위츠의 덕트린에 그 지적을 한 번도 미국은 이것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불량 국가의 그 정권을 교체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또 국제 탄도 미사일만이 북한이 갖고 있는 유일한 억제 수단이라면 정권 교체를 당하지 않기 위한 또 김정은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한 유일한 카드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의심스러운 그 싱가포르 협상으로 그걸 그 포기하냐? 그러면 바보지. 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다른 쪽이 협상을 한 상대방이 워싱턴처럼 믿지 못할 상대라면.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김정은이 북한을 왜 안 믿는가 뭐 그렇게 됐죠. 북한을 왜 안 믿느냐가 아니고 제목이 뭐였었죠? 김정은이 북한을 트럼프를 믿어야지 되는가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의회의 대북 제재를 연장하라는 그 과거 뭐 오바마나
클린턴이 했었던, 원래 이 내용은 클린턴 시대에 시작이 됐는데 의회에 다시 여전히 대북 제재 1년 그 연장하라는 것을 보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또 정말 unusual하고 예사롭지 않고 특별한 extraordinary 그 위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은 이제 미국에 더 이상 핵 위협이 아니니까 발 뻗고 주무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것과도 반대가 되고, 이게 이제 오늘의 미국 금요일에 끝나고 금요일 그 이후에 그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건데, 정말로 그 김정은 괜찮고, 케미스트리 잘 맞고 등등등등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문서상에서는 지금 이런 것을 과거 행정부와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토요일인 어제 방송이 됐어요. 마이크 허카비, 그 세라 허카비의 아빠가 이제 그 알칸소 주지사를 했고 공화당의 예비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 나오기도 했는데, 이 그 마이크 허카비가 지금 라디오 쇼를 하고 있어요. 그 라디오 쇼에 출연을 해서는 또다시 그 전날 바로 북한이 예사롭지 않고 특별한 위협이라니까 계속 경제 제재를 해라 하는 것을 의회에 사인해서 보내놓고는 지금 그 본인이 북한이 뭐 잘하고 있다, 나와 북한과 미국과 북한이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싱가포르 회담 아주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전부 북한에 뭔가를 많이 양보하고 얻어낸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매국노적이다, 이런 그 인터뷰를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한 고단수의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애플이나 그 과거 소니가 특별하게 다른 회사들과 제휴가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기술 같은 것을 만들었었을 때 그게 본인들만의 특별한 스페셜티로도 되지만 어떤 때는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아침 다르고 또 몇 시간 뒤에 말이 다르고 또다시 밤이 되면은 아침에 했던 말로 돌아가고 여기서 하는 말 저기서 하는 말이 다 다르고 하는 것이 전략적인 세련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국제사회라든가 일반인들은 그런 것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고 그것도 나중에 이제 들춰놓고 보면은 그게 전략이었다기보다 그냥 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별로 그 미국에 큰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조금만 더 지켜본다면 여기에 대한 판단은 지금 그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주 특별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고, 유해는 다 뭐 이미 돌려받았다고, 209의 유해를 돌려받았다고 하고는 그 다음 날에는 유해가 오고 있거나 지금 북한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그런 그 분위기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뭐 뉴욕 포스트라든가, 뉴욕 포스트 하면은 타블로이드 신문이고 정치적인 것을 다루더라도 뭐 좀 그 스캔들 중심으로 다룬다던가 이런 것이 많은데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요즘은 뭐 미국에서 뭐 뉴욕 포스트나 뉴욕 데일리 뉴스나 타블로이드 그런 신문들도 전부 북한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이 회담을 하고 나서 그 북한의 그 시내에 보면은요, 평양 시내에 뭐 김일성 광장 뭐 그런 그 주변들을 쫙 보면은 북한을 정규적으로 그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여행사 그 대표 뭐 이런 사람들, 가이드 이런 사람들은 평양에 지금 북한에 관한 적대적인 포스트는 한 장도 없답니다. 다 떼내졌대요. 이게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는 성의 표시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포스트가 떼어내진 그 자리를 전부 목요일인가 여러분들께 정규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남북 화합 이런 포스터로 그 대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그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을 하기를 뭐 제법 길이가 있는 기사인데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날 오후에 북한의 제재를 1년 연장하고 정말
특별한 그 위협이다. 북한은 아직도 미국의 그런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북한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북한 뉴스를 저도 날마다 모니터를 하는데 보면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비핵화 계획 같은 것은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매체를 보면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는 미국인 그 유해를 보낸다 이런 말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북한이 모든 그 미국에 대한 아주 불만족스러운 적으로 취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고, 또 하나가 그 북한에 그 관광을 가면 기념품을 파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옥비녀도 팔고 책도 팔고 많은 것을 파는데, 그 가운데서 최근에는 가장 그 북한이 잘 보이는 데다가 두고 판 게 핵무기와 관련돼서 이제 북한의 핵무기가 평양으로 날아가는 그런 그 우편 엽서 같은 것들도 싹 그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구죠? 그 투어 매니저인데 로완 베어드라는 분이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 파이오니아 투어즈의 매니저입니다. 5년 전에는 뭐 대단했었고 이것도 이번에 사라졌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배너나 포스터는 뭐 쉽게 떼고 또 쉽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뮤럴 같은 것, 벽화 같은 것도 다 또 북한은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그 사회주의 국가가 뭔가 그런 선전선동에 많은 노력을 쓰고 기울이고 돈을 쓰기 때문에 그 커요. 아주 대단히 큰데 그 큰 것들도 다 그 떼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역시 남북 화해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특히 노동신문은 3월 달부터는 한 번도 지금까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3월 초였잖아요. 정의용 그 청와대 실장이 와서 북한이 초대한다는데 하니까 나 만나지 하고 얘기한 그때부터는 한 번도 트럼프 공격은 하지 않고, 요즘은 이제 트럼프 사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도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 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사진을 33장을 지금 올렸습니다. 따로 크게 사진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미국을 유튜브로 올릴 때도 가능하면 북한적인 그 시각, 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있으면 조선중앙통신 뭐 이런 식으로 그 크레딧을 넣고 제가 그 북한 기자들이 찍은 사진을 그 투데이 US 오늘의 미국 그 유튜브 그 스크린 그 사진으로 많이 그 쓰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고요. 그리고 제임스 마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금 국방장관 되고 나서 처음 아닌가요? 베이징을 간다고 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유해도 받고 등등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뭐 가까우니까 서울도 가서 송영무 국방장관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가장 그 북한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고 희망을 더 그 사실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죠. 특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2030년에 그 북한과 그 함께 그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것,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FIFA 그 보스를 만났을 때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다시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 정도는 하죠. 잡지 그 포브스가 지적을 했는데 북한의 환경이 그 월드컵을 그 개최할 정도로 바뀌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라든가 아니면 아디다스, 완전히 그 자본주의의 상징이잖아요. 이런 로고들이 평양에 이렇게 그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정도. 이제 여기에 이제 인권 문제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정인 그 특보도 이번에 쓴 그 Foreign Affairs에 사람들이 인권 얘기를 하지만 너무 이슈가 많으면은 포커스가 가지 않으니까 그 중요한 것부터 해나가는 게 옳다 했는데, 월드컵까지 개최하려면 인권이요? 지금 러시아에서 개최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직접 간접적으로 러시아 정권이 그 자국민도 뭐 살해한다 하는 이런 뭐 혐의도 받고 있고,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한 것은 분명하고, 또 이번에 11월 선거에도 개입할 것이 거의 전문가들의 그 분석에 따르면 분명하고, 뭐 러시아에서도 월드컵 지금 그 열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그 미국은 일요일이고
한국은 월요일이 되겠네요. 저는 내일 미국 날짜로 월요일 아침 9시 오늘의 미국 정규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